현명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 이유. 우리 모두 때때로 화를 내곤 해요.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달리 바라보죠. 그들은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기회로 삼아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내죠. 화를 잘 다루는 건 그냥 화를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를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 삶도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변할 거예요. 게다가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명해지고 싶다면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 영상은 화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분노는 빛나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연기다. 한때 산속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마음은 항상 맑고 투명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정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는 마음의 빛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 내가 화를 내면 진정한 마음의 빛이 흐려지게 되지. 그렇기에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해. 화는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노인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는 종종 화를 내곤 했어.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축제가 있었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와중에 한 아이가 실수로 내 발에 물을 흘렸어.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서 아이를 꾸짖고 말았지.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나의 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 그때부터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을 필요로 해.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로 내 마음도 훨씬 더 평화롭고 맑아졌지.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화를 조절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화는 단지 순간의 감정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아 잠시의 파동 뒤에 깊은 고요가 깨어진다. 화는 밝은 달빛을 가리는 구름처럼 잠시 동안 우리의 진정한 길을 숨긴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진실의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화는 가슴 속에 쌓인 재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흩날려 주변을 어지럽힌다. 둘째,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스스로의 분노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승은 그를 고요한 산책로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짓이지요. 화가 솟을 때마다 침묵을 지키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면 화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내처럼 종종 화를 많이 냈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꾸중을 들었지. 그때 나는 대답할 말이 많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침묵을 선택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지. 젊은이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분노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청명한 하늘에 뜬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 태양의 빛을 가리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화는 숲의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길을 잃게 하지만 곧 맑은 날이 되면 사라진다. 분노는 마음의 물결을 거칠게 만드는 바람과 같아 잔잔했던 내면의 호수를 흐트러뜨린다. 화는 불꽃처럼 잠시 번쩍이고 사라지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것은 자기 수련의 기회이다. 오래전 한 조용한 동네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곤 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자기 수련의 좋은 기회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인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매우 성질이 급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저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요.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날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자기 수련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더 평온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분노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아 그 빛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는 경랑의 바다와 같아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분노는 불안정한 땅을 밟는 것과 같아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다질 수 있다. 화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보다 능숙한 조각가로 만들어주며 자신의 성격을 미세하게 다듬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분노는 정말 강한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분노를 마주했을 때 이를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면이 더 튼튼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냥 화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 화가 왜 났는지,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사실 화를 내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걸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를 느끼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평화롭게 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 혼자만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건 그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 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삶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 이유. 우리 모두 때때로 화를 내곤 해요.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달리 바라보죠. 그들은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기회로 삼아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내죠. 화를 잘 다루는 건 그냥 화를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를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 삶도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변할 거예요. 게다가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명해지고 싶다면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 영상은 화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분노는 빛나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연기다. 한때 산속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마음은 항상 맑고 투명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정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는 마음의 빛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 내가 화를 내면 진정한 마음의 빛이 흐려지게 되지. 그렇기에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해. 화는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노인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는 종종 화를 내곤 했어.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축제가 있었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와중에 한 아이가 실수로 내 발에 물을 흘렸어.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서 아이를 꾸짖고 말았지.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나의 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 그때부터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을 필요로 해.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로 내 마음도 훨씬 더 평화롭고 맑아졌지.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화를 조절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화는 단지 순간의 감정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아 잠시의 파동 뒤에 깊은 고요가 깨어진다. 화는 밝은 달빛을 가리는 구름처럼 잠시 동안 우리의 진정한 길을 숨긴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진실의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화는 가슴 속에 쌓인 재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흩날려 주변을 어지럽힌다. 둘째,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스스로의 분노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승은 그를 고요한 산책로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짓이지요. 화가 솟을 때마다 침묵을 지키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면 화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내처럼 종종 화를 많이 냈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꾸중을 들었지. 그때 나는 대답할 말이 많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침묵을 선택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지. 젊은이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분노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청명한 하늘에 뜬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 태양의 빛을 가리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화는 숲의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길을 잃게 하지만 곧 맑은 날이 되면 사라진다. 분노는 마음의 물결을 거칠게 만드는 바람과 같아 잔잔했던 내면의 호수를 흐트러뜨린다. 화는 불꽃처럼 잠시 번쩍이고 사라지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것은 자기 수련의 기회이다. 오래전 한 조용한 동네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곤 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자기 수련의 좋은 기회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인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매우 성질이 급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저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요.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날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자기 수련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더 평온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분노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아 그 빛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는 경랑의 바다와 같아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분노는 불안정한 땅을 밟는 것과 같아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다질 수 있다. 화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보다 능숙한 조각가로 만들어주며 자신의 성격을 미세하게 다듬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분노는 정말 강한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분노를 마주했을 때 이를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면이 더 튼튼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냥 화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 화가 왜 났는지,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사실 화를 내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걸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를 느끼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평화롭게 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 혼자만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건 그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 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삶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명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 이유. 우리 모두 때때로 화를 내곤 해요.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달리 바라보죠. 그들은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기회로 삼아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내죠. 화를 잘 다루는 건 그냥 화를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를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 삶도 훨씬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변할 거예요. 게다가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명해지고 싶다면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 영상은 화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분노는 빛나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연기다. 한때 산속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마음은 항상 맑고 투명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정해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는 마음의 빛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 내가 화를 내면 진정한 마음의 빛이 흐려지게 되지. 그렇기에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해.
화는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노인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는 종종 화를 내곤 했어.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축제가 있었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와중에 한 아이가 실수로 내 발에 물을 흘렸어.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서 아이를 꾸짖고 말았지.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나의 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 그때부터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을 필요로 해.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로 내 마음도 훨씬 더 평화롭고 맑아졌지.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화를 조절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화는 단지 순간의 감정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아 잠시의 파동 뒤에 깊은 고요가 깨어진다. 화는 밝은 달빛을 가리는 구름처럼 잠시 동안 우리의 진정한 길을 숨긴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진실의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화는 가슴 속에 쌓인 재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흩날려 주변을 어지럽힌다. 둘째,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스스로의 분노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승은 그를 고요한 산책로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짓이지요. 화가 솟을 때마다 침묵을 지키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면 화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내처럼 종종 화를 많이 냈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꾸중을 들었지. 그때 나는 대답할 말이 많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침묵을 선택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지. 젊은이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죠.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분노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청명한 하늘에 뜬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 태양의 빛을 가리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화는 숲의 안개와 같아 잠시 동안 길을 잃게 하지만 곧 맑은 날이 되면 사라진다. 분노는 마음의 물결을 거칠게 만드는 바람과 같아 잔잔했던 내면의 호수를 흐트러뜨린다. 화는 불꽃처럼 잠시 번쩍이고 사라지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것은 자기 수련의 기회이다. 오래전 한 조용한 동네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곤 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주 화를 내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자기 수련의 좋은 기회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인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매우 성질이 급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저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요.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날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자기 수련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더 평온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분노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아 그 빛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는 경랑의 바다와 같아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분노는 불안정한 땅을 밟는 것과 같아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다질 수 있다. 화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보다 능숙한 조각가로 만들어주며 자신의 성격을 미세하게 다듬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분노는 정말 강한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건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분노를 마주했을 때 이를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면이 더 튼튼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냥 화내지 않아요. 대신에 그 화가 왜 났는지,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사실 화를 내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걸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화를 내기보다는 그 화를 느끼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평화롭게 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 혼자만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건 그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 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삶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